저는 지금 경주에 와 있습니다. 저 멀리 경주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고요. 그리고 경주 시가지 외곽 쪽에 이와 같이 황룡사지 전시관이 있습니다. 물론 신라시대에는 이곳이 중심지였을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황룡사지 전시관 동편으로 저 뒤에 아파트 단지 가기 전에 분황사가 있고요. 그리고 이곳이 바로 황룡사가 있던 곳입니다. 동양의 최대의 사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찰이었죠.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지만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이후에 여러 번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면서 동양에서 백제의 미륵사와 함께 신라의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사찰이었습니다. 애석하게도 지금 폐허만 남아있는데요. 만약에 이 황룡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중국의 서안에 있는 대한사, 일본에 남아있는 동대사, 이런 사찰과 함께 동아시아를 대표하는,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찰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어쨌든 이 황룡사지 서편에 이 황룡사를 보조하는 사찰 또는 황룡사의 어떤 부수적인 사찰이었을 걸로 보이는 작은 사찰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. 바로 서편 사지입니다. 이제 절 이름은 알 수가 없죠. 서편 사지 외곽에 이와 같이 많은 초석들이 위치하고 있네요. 이 초석들을 보면 당시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돌들을 채석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활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날 세멘트를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당시에 건축 부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일부 성물의 경우 이와 같이 보시면 쐐기홈을 박아서 돌을 활성을, 돌을 분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쐐기홈이 남아있죠. 이걸 다듬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신라시대 쐐기홈이 그대로 남아있네요. 어쨌든 이런 많은 부재들이 바로 건물에 사용됐던 석재들입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이 작은 담장이 있고 그 담장 너머에 서편 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현재 단간지주하고 석탑대들이 남아 있습니다. 이 단간지주는 취석수법을 이렇게 정교하거나 아니면 정연하지는 못합니다.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 신라시대 제작된 그런 단간지주로 보입니다.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. 물론 황룡사지에도 대형의 단간지주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파손돼서 밑부분만 남아있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잘 다듬어졌는데 이 단간지주는 그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지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나중에 이 사찰이 창건된 이후에 이 단간지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안쪽면 꼭대기에 이와 같이 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마 단간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임을 알 수가 있고요. 단간지주 중간에 강공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보시면 이와 같이 외곽을 모서리 부분을 깎아서 모지금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각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모지금을 한 통신라 시대 단간지주의 특징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표면은 상당히 거칩니다.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과 마모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신라시대는 일반적으로 표면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 단간지주는 상당히 거칠게 마무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. 신라시대 기법 같지 않은 신라시대 석조물, 신라시대 단간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대략적인 사역의 가람 배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큰 사찰은 아니었죠. 금당이 있었고 뒤로 강당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. 금당 앞에 이와 같이 양쪽으로 동서에 쌍탑이 세워졌던 그런 사찰로 보입니다. 현재는 일부 부재들만 남아있는데 신라시대 석탑 쪽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탑을 만들기 위해서 외곽에 이와 같이 기단 시설을 했습니다. 이처럼 기단 시설을 별도로 했다는 것은 이 탑의 어떤 신성성, 권위, 위험 이런 것들을 상당히
높게 받고 탑의 어떤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. 시대가 조금 더 흐르면 또는 다른 사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바닥에 기초시설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탑을 세우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, 이와 같이 초기에 만들어진 탑들은 별도의 기단부를 높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탑을 세우는, 탑에 대한 어떤 신성한 의미를 그만큼 높게 부여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와 같이 탑의 기단 외곽에 세웠던 부재들이 남아있네요. 모서리 부분인데 이와 같이 상면에 지금도 마루홈 같은 게, 마루 도들띠 같은 게 남아있습니다. 이런 도들띠를 남겨서 당시 이 부분이 모서리임과 동시에 약간의 어떤 여러가지 장식적인 효과도 함께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죠. 이제 탑은 1층 탑신과 옥개석만 남아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. 기단 부재랄지 탑신 위쪽에 있는 부재들은 현재 결실된 상태인데요. 이 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1층 탑신에 이와 같이 조각상을, 장엄상을 새겼다는 겁니다. 현재 상당히 도들새김이 강하고요. 조각상이 입고 있는 복장이랄지 들고 있는 쥐물,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천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층 탑신에 이와 같이 사천왕상을 새겨서 분명하게 석탑에 대한 사리에 대한 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. 장엄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상당히 도들새김도 강하고 잘 만든 그런 조각상이네요. 신라 사람들이 얼만큼 돌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또 조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술적 기교가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1층 옥개석인데요. 옥개 받침이 4단이고 받침단의 어떤 치석수 기법이 아주 정연합니다. 깔끔하죠. 신라시대 석조문의 어떤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이와 같이 모서리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파손됐지만 홈이 남아있네요. 아마 풍탁 이런 걸 달기 위한 홈임을 알 수 있죠.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인데 좌우에 두 개를 끼워서 고정을 시켰는데 이쪽 편은 파손돼서 이와 같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도 파손이 됐네요. 이쪽도 파손이 되고 아마 인위적인 파손인지 자연적인 파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안타깝네요. 그리고 이 부분이 낙수면인데 낙수면도 이와 같이 직선형으로 깎지 않고 부드럽게 호형으로 깎았습니다. 이런 걸 현수곡선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탑의 외관에 어떤 유리함,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굳이 직선형으로 깎아도 되는데 이와 같이 부드럽게 깎았다는 것은 그만큼 탑의 외관에 신경을 썼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탑의 상부에 이와 같이 2단의 개입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탑신을 올렸음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안쪽에는 거칠게 다듬어서 위에 올라가는 부재가 견고하게 하중에 의해서 올려지도록 결구되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석탑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석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반대편에도 기단부나 탑신부의 거의 대부분의 부재들은 결실되고 현재는 1층 탑신으로 추정되는 옥개석만 남아 있습니다. 반대편에 있는 옥개석의 규모와 거의 동일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. 옥개석 처마 쪽이 다 파손이 됐네요. 현재 하부를 보면 이와 같이 옥개 받침이 4단인데 아주 정연한 그런 기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조형 기법이나 양식, 그 다음에 세부적인 치석 수법, 마무리 이런 것들이 바로 동편에 있는 저 부재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인에 의해서 설계 시공된 통일신라 시대 석탑으로 판단이 됩니다. 어쨌든 이 석탑뿐만 아니라 이 사찰을 통해서 신라시대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불교를 신봉을 했고 또 불교적인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찰을 지을 때 얼마나 관심과 지원을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는지, 그리고 장인들은 또 얼만큼 사찰을 만들 때, 석탑을 만들 때 공을 들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,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신라시대의 바로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작고 파손되고
많은 부재들이 결실됐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부재들이 바로 신라시대를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유산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보존과 관리를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